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뉴스 보셨나요? 경제 뉴스란을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300원, 1,350원, 때로는 1,400원.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마트 가서 장을 보거나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실 때 지금 환율이 얼마지? 하면서 계산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원화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나는 미국에 간 적도 없고 달러를 써본 적도 없는데 환율이 오르면 내 통장 잔고가 위협받고 내 대출이자가 들썩거립니다. 환율이 올랐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생활, 그러니까 내 밥상 물가와 내 월급에는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한 경제학 교과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철저하게 우리 생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왜 우리가 먹는 빵값이 오르는지, 왜 주유소 가기가 무서워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꿈꾸던 해외여행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삶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환율이 올랐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으면 직관적으로는 뭔가 숫자가 커지니까 좋아 보일 수도 있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미국 돈 1달러라고 칩시다. 예전에는 우리 돈 1,000원을 주면 이 1달러짜리 사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랐다는 건 이제 1,000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뜻입니다. 1,300원, 1,400원을 줘야 겨우 그 사과 하나를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즉,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달러라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똥값이 됐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돈의 힘이 전 세계 시장에서 약해졌다는 거죠. 이걸 경제 용어로는 달러 강세, 킨달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달러가 왕처럼 힘이 세졌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렇게 달러가 비싸지면 단순히 숫자 노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도미노처럼 충격을 줍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입고, 쓰는 물건들의 가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우리가 먹는 밀가루, 옥수수 같은 곡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죠. 기업들이 이런 원재료를 사올 때 한국 돈을 낼까요? 아닙니다. 국제시장의 공용화폐인 달러를 줘야 합니다. 옛날엔 1달러어치 밀가루를 사올 때 1,000원만 쓰면 됐는데 이제는 1,400원을 써야 사올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원가 비용이 40%나 껑충 뛴 셈이죠.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우리 동네 슈퍼마켓의 가격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겪게 될 첫 번째 파도,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들어가 볼까요? 먼저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점심에 칼국수나 빵, 샌드위치 자주 드시죠? 여기에 들어가는 밀가루, 대부분 수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밀 수입 가격이 오르고 이는 곧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동네 빵집 사장님도 라면 회사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소위 런치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점심값 무서워서 도시락 싸다닌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원유,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해서 쓰죠. 국제 유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체감하는 기름값은 폭등합니다. 주유소 가격표 앞자리가 바뀌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휘발유 값이 오르면 단순히 내 차 기름값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류비가 오르죠. 택배 트럭, 화물 트럭들이 움직이는 비용이 비싸지면 그 트럭에 실려오는 배추, 무, 공산품의 가격도 덩달아 뜁니다. 결국 환율 상승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의 액수를 키워버립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연료를 사올 때 천문학적인 달러를 씁니다. 환율이 높으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이건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고지서로 우리 집 우편함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는 차도 없고 빵도 안 먹어 라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환율 상승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생활 전반의 비용을 밀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의 주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 다음으로 우리의 즐거움과 관련된 부분도 살펴볼까요? 코로나 풀리고 해외여행 계획하셨던 분들, 환율 앱 켜보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특히 미국, 하와이, 괌 같은 달러를 쓰는 지역은 체감 물가가 살인적입니다. 예전엔 1000달러를 환전하려면 110만 원이면 됐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 1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30만 원, 웬만한 비행기 티켓값 하나가 공중 분해되는 겁니다. 현지에서 먹는 밥값, 호텔비도 원화로 환산하면 훨씬 비싸게 느껴지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거나 달러 대신 엔화가 싼 일본이나 동남아로 여행지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쇼핑은 어떤가요?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팁이나 청소기, 영양제 직구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환율이 오르면 직구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배송비에 관세까지 따져보면 국내에서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도 영향권입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최신 기기들의 출고가를 보면 환율이 높을 때 출시되는 모델은 가격이 확 뜁니다. 부품값도 오르고 글로벌 기준 가격을 원화로 환산할 때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죠. 결국 환율이 오르면 우리는 예전과 똑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 우리의 자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환율 오를 때 계좌 보면 파란불 들어와서 속상하시죠? 왜 그럴까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굳이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 자산인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바로 금리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비싸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은행도 고민에 빠집니다. 미국보다 우리 금리가 너무 낮으면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오릅니다. 환율이 올랐는데 왜 내 대출이자가 오르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바로 이런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영끌족이나 빚이 있는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인 셈이죠. 물론 환율 상승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기업, 예를 들어 자동차나 반도체를 팔아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은 원화로 바꿨을 때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서민 입장에서 그리고 내수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환율 상승의 고통이 훨씬 더 크고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달러 환율 상승이 우리 밥상부터 여행, 그리고 자산 시장까지 얼마나 깊숙이 파고드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답답해지기도 하죠. 내 힘으로 환율을 조절할 수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아는 것이 힘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시기, 즉 강달러 시대에는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확장하기보다는 빚을 줄이고 보수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환율은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것도 내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클이 있죠.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는 달러 자산에 무작정 뛰어들기보다 다음 사이클을 대비하며 원화 채굴, 즉 내 본업에 충실하며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세계 경제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환율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파도를 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신가요? 환율 뉴스,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 삶과 연결지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